안녕하세요. 같이 이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인권 콘서트를 진행하는 김지수입니다. 같이 이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인권 콘서트는 올해 두 번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 예산, 권리 입법, 정치 책임 촉구를 위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도 오늘로 41회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의 영향으로 발달 장애인 분들의 삶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같이 이룸 센터의 인권 콘서트는 보다 현실적인 주변의 장애인 분들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분들 패널을 모시고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이나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올해는 장애인 비장애인 부부 두 커플을 모시고 사랑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초대 손님을 모시기 전에 같이 이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성엽 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이룸 동대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엽입니다. 같이 이룸은 장애 감수성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인권 콘서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올해는 부부를 패널로 모시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만나 연애, 결혼 등 일상의 소소한 얘기들을 장애 감수성과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벌써 제 옆에 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네 분 오늘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일이고요. 척수장애인으로 한 18년 정도 살고 있고 현재 아내하고는 결혼한 지 한 8년, 9년 정도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인사한 이승일님과 살고 있는 백정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욱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저시력 장애인이고요. 여기 형수님의 초대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김태욱 씨와 결혼한 이가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늘 와주신 네 분의 사랑 이야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결혼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무조건 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어떤 조건의 그리고 입장의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저희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계신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은 어디서 만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 이전 직장에서 직장 동료로 한번 만나게 되었고요. 당시에 되게 커다란 키와 그때 엄청 위트하고 유머스러운 그런 성격 때문에 쉽게 친해졌었고 거기서 매력을 좀 느꼈던 것도 있습니다. 김태웅님은 이가람님 첫인상 어떠셨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들어간 첫 직장에서 이제 와이프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저는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첫 인상이 이제 서울 여자다. 똑똑해 보이고 너무 세련돼 보이고 이런 인상들을 많이 받아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재만 선생님은요? 저는 직장 동료는 아니지만 같은 건물에서 일을 했고요.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이룸센터 안에 회사는 각자 달랐고요. 근데 제가 속했던 직장이 장애인 단체와 함께 협력하는 일을 했었고 이제 저희 남편은 한 단체에서 그 사업 담당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 만났습니다.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이게 10년 전인데
저는 저희 남편 얼굴 보고 결혼했거든요. 아. 첫인상도 매우 잘생겼고요. 네. 건실한 느낌? 네. 그리고 밝고 그래서 좋은 인상이 있었고 뭐 그렇다고 첫인상 때 당시에 제가 이 사람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승일님께서는요? 제가 안 갖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웃음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주 밝게 크게 웃습니다. 네. 네. 한번 무서웠어요. 궁금하다. 네, 아직도 제가 뭐 이렇게 다른 걸 하다가 깜짝깜짝 어제도 솔직히 조금 놀랬는데 어제 TV보다 좀 웃었어요. 이게 자지러지는 웃음을 이제 웃음소리 듣고 반했어요. 아, 네. 뭐 물론 뭐 아름답긴 하지만 네. 저는 웃음소리에 아직도 아내의 웃음소리는 저를 즐겁게 합니다. 아, 네. 표현은 첨하네요. 백채연 선생님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네, 보기- 웃어보라고 하실까봐 제가 긴장하는데요. 네. 네, 자연스럽게 이따 그런 웃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그러시겠죠? 저희 좀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네. 첫인상 중에 외모가 80%를 차지한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또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야기가 잘 통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만나셔서 좋은 첫인상을 가지고 연애를 만나셨겠죠? 이렇게 만나시다가 와 정말 이 사람이다 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있어요. 남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한테 여러 번 이제 만나자는 연락을 했었어요. 기억을 잘 못해요. 저한테 뭐 퇴근을 뭐하냐 이런 연락을 했었는데 연락할 때마다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났고 직장이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근처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치맥을 하게 됐는데 치맥을 하면서 말이 너무 잘 통해가지고 둘이 만나는 거 너무 부담되잖아요. 사회적인 관계고 하니까. 근데 4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던 게 가장 크고 그리고 그 첫 만남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결혼해서 그러니까 결혼 전이니까 척수장애 된 지 한 10년 조금 더 됐다라고 해서 혹시 뭐 비장애인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 네. 약간 장애인으로 살아보니까 어떠시냐라고 네. 했더니 본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을 모두 다 살아봐서 행운아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하고 살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람한테 다 기대어 온전히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 듣고 저는 약간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한 8년쯤 되니까 네. 이제 슬슬 로또 3등 정도 맞더니 지금 한 2등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역시 잘 봤어요. 촉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김태용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확신이라는 게 네. 뭐 처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확신도 있을 거고 네. 뭐 추후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결혼에 대한 확신 이렇게 저는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네. 처음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는 저는 이제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이제 어디에 가서 시각장애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과도하게 친절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과하게 이제 피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쨌든 불편한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게 그분은 좋은 의도로 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게 느껴지니까 내 장애인으로 사는 게 좀 외롭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이제 와이프를 만나게 됐는데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게 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냥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이제 저시력 시각 장애인이니까 시력이 이제 좋지가 않은데 마치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정말 차이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이제 여러 번 발견하고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확신은 어느 날 이제 연애를 하고 한참 지나서 어느 날 이자카야에서 좋은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가 혹시 생기면 그 아이도 오빠처럼 시각장애인일 수도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거든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근데 사실 뭐 거짓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아는 대로 솔직히 이제 말을 했어요.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한다. 근데 그거는 왜 물어보느냐 이렇게 했더니 혼자 한 5초 정도 고개를 떨구고 생각을 하더니 본인은 나를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시각 장애인을 처음 만나 보니까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내가 먼저 알면 그 아이가 상처받거나 이제 외국대에서 자라지 않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이제 그 아이를 뭐 이렇게 해줘야지라는 말을 하길래 이런 사람이 있구나. 많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에 내가 잡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뭐 확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김태웅님은 그러셨는데 이가람님은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어려운 질문 같은데. 얼굴 보고? 내 키가 많이 크잖아요. 그것보다 저는 이제 저도 지방 사람인데 서울 사람을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혼자 이제 자취하면서 되게 제 미래에 대한 고민 엄청 많이 할 시기였어요, 당시가. 근데 저를 위한 선택보다는 조금 타협하면서 선택했던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오빠랑 친해지고 오빠한테 되게 인생 상담을 엄청 많이 하게 됐어요. 워낙 잘 들어주고 조언이라던가 약간 방향 같은 것도 되게 객관적으로 봐주고 저는 그러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든든하고 이 사람이랑 뭐 만나면 내 삶의 방향이 좀 클리어해지겠다, 좀 확실해지겠다. 뭔가 선택할 때도 내가 이 선택이 괜찮았다 이렇게 응원해 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랑 좀 앞으로 살면은 내 삶이 조금 만족스럽겠다, 충족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점을 보셨지만 네. 어쨌든 그런 확신을 가지셨는데 아까 이승일님께서 백정현님이 이제 로또 2등 정도 되는. 근데 이승일님께서는 어떤 때 확신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웃음소리였어요. 이 웃음소리가 맑은 사람 치고 이렇게 별로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진짜 좋은 여자라는 거를 거의 맨날 느끼죠. 이 여자는 진짜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웃음소리가 나오지? 장모님하고 제가 이렇게 가깝게 잘 지내는데 역시 엄마의 가정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느끼고 엄마 칭찬을 끝나네요.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웃음소리가 맑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확신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하시고 계속 만나시면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으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연애 시절에 기억되는 일 그런 거 한 가지씩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연애를 하고 나서 제가 되게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 와이프를 소개를 이제 시켜주고 싶어서 만났던 이제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제 형님이셨는데 형님 저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술자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형님이랑 저희 와이프가. 그래서 어디를 갔나 한참 이제 연락도 해보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님이 이 와이프를 잠깐 따로 불러내서 과도하게 각오가 돼 있는지를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형님도 이제 장애인 관련 이제 기관에서 일도 하시고 가족 중에도 이제 장애가 있는 분이 계시고 해서 이게 혹시라도 이게 제가 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와이프가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연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형님이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 형님이 약간 좀 과하게 몰입하셔서 각오를 묻는 지금은 이제 물론 잘 그 형님이십니다. 네.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집에 와서 다 통화하는데 와이프가 그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피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장애인의 지인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높아심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가람님은요? 제가 만났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유럽 여행을 좀 갔었는데 그때 영국에서 어떤 숙소를 하나 이제 잡았는데 그 숙소를 잡았던 이유가 저희 오빠가 대학생 때 만나요? 그쵸. 네, 그때 유럽 여행 갔을 때 묵었던 숙소를 잡았어요. 네. 근데 그때 이 오빠가 남겨놨던 1,000원짜리 지폐, 한국 지폐가 거기 그 숙소에 꽂혀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가서 한번 잘 있는지 보고 오겠다 하고 제가 그때 영국을 혼자 갔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거기 꾸역꾸역 찾아가서 엄청 멀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근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1,000원짜리가. 어, 네. 그래서 거기 숙소 사장님이랑 여기 저희 남자친구가 꽂고 갔다 몇 년 전에 하면서 제가 5,000원짜리 꽂아주고 돌아와서 저희 나중에 결혼하면 다시 또 오겠다 하고 왔던 그런 에피소드가 그 있어요. 사장님이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었을 때 제 어떤 시각장애가 어떤 질병에 의한 거거든요.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건데 제가 그때 어떤 인생의 기로에서 자 과연 내가 더 안 보이기 전에 무엇을 보고 싶은가를 한 밤낮 없이 한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 떠오른 게 박지성이었어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박지성을 한번 내 눈으로 봐보자 해서 제가 그때 여행 갔던 거거든요. 근데 숙소에 들어갔는데 너무 친절하시길래 제가 줄 건 없고 해서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있길래 처음에 드렸더니 헌드레 다우전 막 이러면서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전혀 한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그걸 드렸더니 안 쓰고 그걸 이렇게 방명록 옆에 와이프가 5,000원을 줬다고 그래서 네, 5,000으로. 제가 나중에 10,000원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같이 가서. 네. 아, 네. 나중에 꼭 가보시면 네. 좋겠네요. 네. 이승일님은 제가 결혼을 40 좀 넘어서 좀 늦게 해서 네. 예, 저는 이제 저보다 이제 젊은 분들의 저런 추억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제 직장이 같다 보니까 여의도에서 이제 네. 만나는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쉬쉬했는지 모르겠어요. 헤어지면 둘 중에 하나 떠나야 된다 이런. 그게 아마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도 아마 또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쉬쉬했고 그러다가 그때만 해도 월화수목 금금금처럼 일을 했던 시대라 주말에 나갔다가 그 이제 직장 후배를 데리고 셋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시켰어요. 네. 야 형수야 인사해 그랬더니 장난- 에이 무슨 개발한 직원 아니야. 회사 이름 나왔네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저희는 뭐 그러고 한 1년 만에 결혼을 해서 저는 신혼여행 기억이 더 많이 남는데 신혼여행을 멀리 안 가고 경기도 양평으로 갔어요. 갔는데 쫓아왔어요. 몇몇 사람들이. 그분들과 첫날 그분들과 같이 뭐 고속도 치고 뭐 그러고 하루 보내고 그랬더니 이제 좀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지인 있으면은 불러라 그랬더니 부르니까 또 그날 오네요, 진짜? 또 다른 그래서 분들이 다음 날은 또 다른 팀이 오고 어머.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네. 재밌었었어요. 연애 시절 추억이 없네요. 네네. 네. 네. 백정희님께서 아. 더 많은 기억을 갖고 계시겠죠?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친구 만나는데 친구 만나고 나 집에 가 이렇게 연락을 하면 데려다 준대요 집에. 네. 아 그래요 다정하구나. 근데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래요. 저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니까 저는 친구 만나고 다시 회사에 가는 기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로 집에 와서 엄청 빨리 갈 수 있는데 돌아서 남편이라서 이렇게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그렇게 집에 데려다 주는데 꼭 본인이 있는 곳에 와라. 다정했습니다. 네. 아니 그때만 해도 아내가 장애 감수성이 그렇게 본인은 뭐 찐 사회복지사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었던 게 이 휠체어를 타면 네.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어찌 됐든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대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도로가에 차를 대놓고 누구를 기다리는 게 그렇게 싫어요. 네. 그래서 오라고. 근데 그때는 지금 아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도로가에다가 그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게 성향에 안 맞아서 제가 좀 이해는 안 되죠? 근데 장애 감수성. 장애 감수성 개인 성향. 네. 아무튼 네. 지금은 뭐 네. 책에도 썼지만 네.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네 분께서 결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식장을 잡는 것도 그러실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어떤 점들에 신경을 쓰면서 결혼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했던 곳이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오기 편한 장소기도 했고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1호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 앞전에 누군가가 먼저 거기서 했어요. 네. 그래서 뭐 1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건물에서 결혼식을 했고 잘 치른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셨고 뭐 누구 말로는 우리는 이제 거기가 지하에서 하니까 밖을 못 보는데 뭐 여의도 바닥에 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꽉 막혔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해서
아주 재밌었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자매님께서는 어떤? 이제 저는 아빠가 약간 짧은 반대를 하셨어요. 아. 한두 달? 네. 뭐.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시다 보니까 만 변하기 전에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고 싶었고 저희 이제 부모님은 한여름에 한다고 좀 싫어하셨어요. 손님들 초대하기 죄송하다고. 근데 얘기하는데 이룸센터가 마침 돼서 이룸센터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룸센터 가보신 분들은 이제 지하에 큰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작은 데에서 식을 올리고 큰 데에서는 이제 피로연을 하고 지금은 이제 지하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저희가 결혼할 때 없었어요. 거기가 햇살이 엄청 잘 들어오는데 거기가 신부 대기실. 너무 좋았죠. 예. 근데 아쉬웠던 거는 네. 결혼식 사진이 정말 되게 오래전에 한 사람처럼 왜냐면 조명이 하나도 없어. 얼굴 너무 정직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요? 얘기하니까 스드메 아, 네. 하러 강남에 갔는데 그 드레스샵이 2층이에요. 없어요. 괜찮은 데가 네. 정말. 그래갖고 저는 어디서 옷 갈아입었는지 알아요? 피팅을? 어디서? 주차장. 주차장에 엄마 이렇게 가리고 주차장 밖에서. 네. 네, 거기서 입어보고 뭐 거울 가져와서 보여주고 뭐 이렇게 차 보고 했는데 다 짜집게 갖고 결혼식 한 것 같아요. 그 영상도 아시는 분이 뭐 자기가 해주겠다 그래서 그냥 하고. 거의 그랬어요. 이제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이룸센터가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좀 하객은 많이 오시게 됐고 반면에 이제 데코라든지 그리고 좀 이제 와서 너무 미안한 것 같은데 그날 스텝이 다 저희 동료들 음향 마이크 담당 이런 거 네. 그리고 저도 오리고 붙이고 뭐 이런 추억들이 좀 있고요. 축가도 막 직원들, 지인들. 직원들, 지인들 하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이제 결혼식 하면서 아름다운 재단 1% 축의금 네. 1%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축의금 1%는 뭐 저희가 엄청 잘 살고 손님이 엄청 많이 오지 않는 별로 큰 금액은 아닌데 네.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이 결혼한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아름다운 재단에서 뭐 취재도 오고 뭐 블로그에도 나가고 했어요. 재단 차원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받아 쓴 기자들의 그 워딩이 너무 불편한 게 뭐 장애 극복부터 해서 하반신 마비를 딛고 네. 일어나 뭐 사랑으로 뭐 이런 게 있어서 저희 남편한테 말은 하진 않았지만 좋은 의도로 같이 상의해서 했는데 네. 기사가 그렇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고민했던 게 그가 결혼식장에 오면 어떡하냐. 그가 그 시절에도 오면 있었나요? 그렇죠. 그가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니 오는 거를 뭘 막냐. 뭐 못 오게 한다고 안 올 그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소속장을 줬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줬지요. 역시나 와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네, 그분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네. 초대 잘하셨네요. 저희의 결혼식은 이렇게 세기의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네. 굉장히 평범한 결혼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네. 되게 어렵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사실 저는 제가 이런 사람과 이런 그 사람의 부모님들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게 되게 꿈만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깨질 수도 있잖아요, 꿈은. 그래서 빨리 한 결혼 한두 달 뒤로 시간이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누구도 어떤 서운함을 갖지 않는 그 선택을 내가 잘 중간에서 조율해서 이걸 빨리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가운데 있고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계시는데 누구 하나가 어떤 A라는 의견을 딱 제시하는 순간 이제 저희에게는 이제 어떤 이벤트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저쪽에서는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할 것이며 또 그거를 싫다고 하셨을 때 또 저쪽에는 어떻게 전달할 것이며 이런 게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준비할 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그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게 그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의사소통. 어머니, 저희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어머니 의견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또 똑같이 와이프도 장인 장모님께 가서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생각은 어때? 그냥 생각만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중간에 그 결정들을 모아서 결혼을 진행했던 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저희가 엄청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 초반에는 저도 약간 그래도 결혼식이니까
그때 한참 뭐 스몰 웨딩 한다 뭐 이런 게 유행이기도 하고 그랬고 저는 제 친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좀 소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이제 하고 싶어 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여기 오빠는 아니, 난 중간에 지켜야 돼. 약 이러니까 제 의견에 힘을 못 실어주는 거예요. 초반에 그것 때문에 조금 나만 원하는 게 맞나?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나? 그 웨딩 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웨딩 자체가. 그래서 아니야 그냥 부모님 편한 대로 다 하자. 약간 해탈하듯이. 네. 그렇게 웨딩은 조금 제 욕심 내려놓고 그냥 양가가 만난다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서 좀 그 방향으로 빨리 끝내려고 했던 게 마지막에 조금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커플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경험들을 하시고 고비를 몇 개 넘는다고들 하시는데 두 분들 역시 조금은 다르지만 그리고 또 다른 것에 중점을 두셔서 또 무난하게 넘기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결혼식을 하시고 나서 이건 좀 아쉽다. 많은 하객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는데 그래도 좀 아쉽지 않나? 부모님을 먼저 우선 생각을 두셨는데 이건 좀 아쉽지 않나?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결혼식장에 이걸 이렇게 하고 가는 건 좀 그래서 이 레그백을 찼어요. 그날. 네네. 하필이면 왜 그날따라 이 레그백 줄이 꼬였는지 이게 실수를 해갖고 식이 끝나고 그 장인 화장실 가서 뒤처리를 하고 나왔더니 하객들이 다 가버렸어요. 가족만 남았어. 네. 네. 아, 그런 네. 네. 인사를 잘 못 나눈 아쉬움이 있어요. 안타까워. 우리에게 종종 있는 일이죠. 네. 네, 저도 승일 형님과 비슷한 이제 아쉬움이 하나 있었는데 네. 동료 중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좀 있으세요. 네. 저도 결혼식을 되게 지방에서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사실 이제 본가 쪽에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 쪽은 뭐 이렇게 교통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오시기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제가 이제 처음에 하객분들 이제 입장하실 때 인사하실 때 서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그 회사 이제 부장님께서 축하해 주시겠다고 오셨는데 혼자 오셨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시각장애인이셨는데 얼마나 오시는 길이 험난했을지 예측이 돼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식사하실 때 가서 드리고 해야겠다 했는데 패백을 하고 나서 내려갔더니 정말 모두가 다 빨리빨리 이제 왔으니까 집에 가야지. 오히려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은 더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뭐 빨리 가야겠다, 탈출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는지. 그래서 그런 고마움을 좀 전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오시는 길 힘드셔서 빨리 네, 더 네, 빨리 네, 가야지 네. 이렇게 하셨나 맞습니다, 보다. 가람님은요? 제가 정말 친한 지인분들만 따로 초대해서 약간 파티처럼 하고 싶은 그런 게 컸었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네.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건 뭐 나중에 뭐 몇 주년 기념해서 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곧 하셔야겠네요. 네, 백정현 선생님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다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웨딩 촬영도 직접 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야외에 여의도 공원에 이분도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잔디밭에 눕고 둘이 친구가 조명판 들고 다른 친구가 사진 찍고 했는데 그땐 되게 추억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사진이 또 너무 초라해요. 웨딩 사진은 조금 화려하고 예뻐도 좋겠는데 그때만 해도 여의도 공원에 사람이 별로 그러니까요. 없었어. 네, 예, 창피하지는 예.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긴 쳐다보지. 왜 저기 누워있냐 뭐. 그게 조금 아쉬운 거.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했는데 결혼식장도 약간 어두워. 네. 웨딩 사진도 약간 그래서 이제 10년쯤에는 한번 리마인드로 사진을 찍죠? 네? 지금 얘기하는 거야. 혼자 생각하고. 네.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약속을 지키시는지 네. 그 증인이 되시는 거죠. 네? 다시 멋있는 촬영을 하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결혼 과정을 지나오셨는데 그래도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있죠. 하지만 두 분들에게는 그 아쉬움을 상쇄시킬
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더 행복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이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인권 콘서트, 오늘은 장애 비장애인 부부 두 커플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1부는 두 분이 만나신 과정, 그리고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짧게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결혼 생활은 어떠신지, 그리고 두 커플이 꿈꾸는 미래는 어떠신지, 그런 이야기는 2부에서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인사를 드릴게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네. 2부에서 만나요. 만나요.